안녕하세요. 이번에 대치중심학원에서 진성, 경기, 숙명, 은광여고 내신연합반 수업을 맡게 된 수학강사 김명희입니다. 어머니들이 이미 학교별 내신 설명회는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이번에 아이들이 앞으로 수학 공부를 어떻게 제대로 해야지 수학 실력을 높일 수 있는지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학교별 내신 대비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공부의 핵심을 딱 한 줄로 평해서 말하라 하면 저는 탄탄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한 유형 정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학에서 개념이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공부할 때 개념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수업 시간에 들은 걸로 개념 공부가 끝났다고 보통은 생각을 하고 집에서 숙제를 할 때는 거의 문제풀이 위주로 바로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이들이 이제 수학 공부할 때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하는 아이들도 문제는 잘 풀지만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는 아이들을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머니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오셨을 때 그 상담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아이들의 문제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어머니는 우리 아이는 기본은 되어 있는데 응용 심화가 안 된다. 이건 어떻게 연습시켜야 되냐? 아니면 뭐 많이 풀려봐야 되냐? 심화 문제를 많이 못 풀어봤다. 그래서 아이가 잘 안 되겠다.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시험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 다 풀 수 있게끔 공부는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고민 상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이 되어 있는데 응용이 안 된다. 이런 아이들의 문제점은 정말 기본 개념이 안 잡혀 있을 확률이 커요. 사실 수학에서 개념이라는 것은 용어 정리부터가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수학은 정의학문이기 때문에 그 용어가 왜 탄생했고 이걸 가지고서 이 용어의 뭐 정의랑 이런 것들을 암기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 바탕으로 또 성질도 나오는 거고 이것들이 또 문제풀이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맨 처음 그 정의, 용어부터 정확하게 개념을 아이들이 그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채 그냥 문제 푸는 방법만 아니면 성질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하기 때문에 딱 막혀버리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워져도 심화 문제로 갔을 때 풀어내지 못하고 막혀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용어, 뭐 아니면 뭐 기본 개념, 성질 이런 것들을 잘 몰라도 그냥 패턴화된 문제들, 그러니까 유형별로 유형이 나눠져 있는 문제들, 셈 B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아이들이 다 풀어내요. 똑같이 풀면 되니까. 근데 셈 C에 해당하는 문제들은요, 정말 그냥 기본 개념을 가지고 그것이 곧 그 문제의 풀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 없으니까 문제를 풀어낼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이거를 정말 개념을 제대로 한다고 해서 뭐 용어를 암기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수업을 할 때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요. 이것이 실제로 심화 문제풀이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까지 보여주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비슷한 문제들을 계속 연습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개념 설명을 함으로써 이미 아이들이 심화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게 하는 거지, 개념 공부는 개념 공부는 따로, 또 유형 문제풀이는 또 유형 문제풀이 따로, 심화 문제는 또 따로 이렇게 공부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의 같은 공부라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문제들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진 문제, 심화 문제들은요, 알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데 모르면 아예 손도 못 대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예 감도 안 온다, 손도 못 대겠다,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다 기본 개념이 깔려 있어야지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들일 때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보통 셈 B에서는 거의 잘 다뤄지지 않아요. 셈 B에서는 아이들에게 성질 알려주고 그리고 이런 유형들로 어떻게 문제를 풀이하는지 그런 패턴화된 문제들만 연습을 시키기 때문에 셈 C와 블랙라벨 B 스텝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이 좀 풀어내야 이런 것들도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 부족한 아이들의 유형은 대부분 유형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형을 보고 풀어서 그런 건지 뭐 어떤 건 모르겠는데 아니면 많이 반복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 유형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뭐
당연히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딱 보고 아 이건 이 유형, 이건 이 유형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매번 생각해서 푼다든지 아니면 뭐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냐. 일단 개념 잡기 위해서 개념 노트 만드는 거, 그리고 한 권의 문제집을 최소한 3-4번은 풀어서 정말 이 한 권이 다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끔 또 그렇게 공부를 해야 유형이 또 탄탄하게 잡혀 있게 공부가 되는 거고요. 또 오답 관리가 너무 중요하죠. 수학에서는. 어차피 아이들이 이미 방학 동안에 아니면 선행해서 센 정도는 한 2-3번 정도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건 다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신 대비를 하려면 3월, 4월에는 정말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 아니면 계속 틀리는 부분, 실수하는 부분들을 계속 잡아나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오답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는요, 내신뿐만 아니라 이제 수능까지도 적용이 되는 수학 공부의 기본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유형 정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개념이 잘 잡혀 있으면 그 개념이라는 것은 사실 그 나무로 봤을 때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큰 뿌리에서 큰 가지를 치면 몇 가지 가지 치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가 풍성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탄하게 뿌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한 4-5가지의 유형도 하나의 유형으로 사실은 정리가 돼요. 개념에서 뻗어나온 그 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형 정리를 좀 잘하면 아이들이 유형이 100가지가 아니라 그 개념이 잘 잡힌 상태로 유형 정리를 잘하면 어떤 아이에게는 이 단원에서 유형이 10가지인 것이 어떤 아이에게 그게 막 20가지, 30가지 새로운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새로운 유형, 예외 유형으로 따로 암기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하나의 유형 정리가 그렇게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사실 만들어내는 게 또 수학 강사의 자질이며 그것이 능력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뿌리를 잘 만들고 굵은 가지를 쳐서 아이들이 잘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이 큰 틀을 가지고 어떻게 변형이 되어도 시험장에서 대응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되고요. 유형 정리 또한 결국에는 탄탄한 개념부터 시작이 되면 유형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유형을 계속 나와서 얘 왜 조금만 변형돼도 또 다른 유형으로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수학 공부가 너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사실 수학 교육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부 과정부터 해서 고등부 과정까지 쭉 보면요 스토리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맨날 물어봐요. 쌤 도대체 이런 걸 왜 배워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이 왜 배우고 이런 게 왜 나왔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좀 지루한 수업 시간에 좀 흥미를 끌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좀 학교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아이들이 첫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시험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뭐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결과가 앞으로 3년간의 공부 방향의 지표가 된다. 그러니까 크게는 이 아이가 첫 시험을 보고 나서 내신으로 갈지 수능으로 갈지부터가 갈리고요. 거의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그렇게 갈리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왔는지 또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겠죠. 시험을 잘 보면 자신감을 얻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딱 첫 시험을 가지고 얘가 수학을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신감을 한번 얻으면 또 기말고사를 또 준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출력을 얻을 수 있고 첫 시험을 좀 잘 못 보면 자신감을 잃어서 또 앞으로도 공부하기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첫 수업 시간, 첫 중간고사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요. 학교별 출제 경향 좀 말씀드릴게요. 4개 학교가 80, 20인 게 이 80% 정도는요. 4개 학교가 다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셋 BC 레벨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 80% 정도는 맞을 수 있는 정도의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사실 이 4개 학교 중에서 진선여고 시험 문제가 좀 작년에 많이 어렵게 나와서 평균 점수가 50점대로 떨어졌는데 제외하고 그다음에 좀 수명여가 좀 쉬운 편이죠. 근데 그동안의 아이들의 그 학교 난이도로 이번 올해가 어떨 거다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 난이도마다 다르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요. 그래야 어렵게 나오던 적게 나오던 이렇게 쉽게 나오던 아이들이 크게
난이도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 어머니들은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를 다르게 별개라고 생각하시는데, 내신 때 탄탄하게 공부가 잘 되어 있어야 수능까지도 아이들이 잘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쉽게 나오는 학교니까 선생님 저희 학교는 쉽게 나오는데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어머니들도 많고요. 애들도 많은데, 그거보다는 그냥 학교가 쉽든 어렵든 일단은 좀 높은 난이도로 좀 제대로 공부를 해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실제 고3 애들 중에서 같은 학교에서 내신 점수가 비슷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도 걔네들 고3 모의고사 점수가 달라지거든요.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아이들이 고1, 2 내신 때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심화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에 따라서 둘의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신 공부만 하고 수능 때를 내신으로 대학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수능 준비를 위해서는 내신 대비는 좀 탄탄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쌤 PC 레벨 정도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4개 학교가 전문적으로. 저는 그래서 내신 대비 교재는 쌤 PC는 이미 아마 한 아이들 3번 정도, 2-3번 정도 풀어본 아이들이 많을 거라서요. 내신 대비 교재는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를 선택을 하거든요. 마플 시너지는 쌤 B 단계보다 훨씬 더 유형이 조금 더 많고요. 그리고 난이도도 좀 많아서 다 포함하는 그런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양치기로 빨리 연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쌤 BC보다 더 많다. 쌤 C는 제가 계속 프린트해서 몇 번씩 반복해서 문제 풀리고요. 3번 이상 아이들이 다 맞을 때까지 그렇게 풀리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한 20%는 이제 학교별 프린트 또는 부교재에서 이제 변별력 킬러 문항이 나와요.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아니면 때마다 다르지만 보통 2문제에서 4문항 정도가 이렇게 변별력 킬러 문항가 나오고요. 킬러 문항이 나오고, 그 학교별 프린트는 거의 대부분 6월 모의고사 모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문항들로 출제가 좀 되고 수록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교재 공부하면서 시험 2주 전, 3주 전 정도에는 각 학교 프린트와 부교재 그리고 교과서 위주로 이제 개별 학교마다 좀 재미가 달라지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똑같이 준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능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서 우리가 킬러 문항이 준킬러화가 돼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기본적으로 정말 블랙라벨 정도까지는 좀 풀어놔서 공부를 좀 제대로 해놔야 애들이 준킬러 문항에 대해서 체감하는 난이도가 좀 낮아질 수 있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수상 부분이잖아요. 수상 공부할 때 내가 막 선생님 수상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야 이건 수학이 아니다. 니네 상식을 쌓고 있다. 기본 소양을 쌓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수상은 정말 고등 수학 과정의 전체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기본 바탕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애들이 수상을 제일 많이 많이 선행 때 많이 반복을 해서 올라오는데요. 이제 수상 정말 중요해서 마지막 이제 고2 올라가기 전에 하는 마지막 수상 공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 기말 정말 탄탄하게 수상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이들 이제 성적 나오기 위해서 제가 숙제 노트 검사를 하는데요. 숙제 노트 검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많다 하더라도 제가 쓱 지나가면서 한번 봐요. 그럼 아이들이 풀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대로 풀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성의껏 풀어왔는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풀이도 제가 살짝 보거든요. 그럼 풀이가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그 풀이가 왜 중요하냐? 유형을 정리를 하고 문제를 푸는데 더 빠르고 쉽게 푸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좀 돌아가서 풀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시험 때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풀이를 꼭 확인을 해서 아이들이 좀 정확하고 제대로 풀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하고요. 숙제를 다 그렇게 풀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매회 수업 전에 실전 기출 모의고사를 보고 가거든요. 이거 결과 나오면 당연히 어머니께 문자로 발송해드리고요. 이 기출 모의고사를 본 것은 제가 다 거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은 문제까지도 하나하나 다 확인 작업을 하거든요. 풀이 확인 작업을.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풀고 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풀고 있는지, 제대로 된 풀이로 좀 정정도 해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풀이를 좀 하나하나 꼼꼼히 본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풀어오는 것과 제대로 풀어오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풀 수 있게끔 풀이를 꼭 꼬박꼬박 꼼꼼히 그게 클리닉 수업 때 또 아이들 우리 이 결과에 따라서 클리닉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이들에게 그 풀이를 좀 정정하면서 제대로 잡을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는 어떻게 공부가 되냐면요. 일단 원래는 개념 공부를 먼저 하죠. 그리고 유형 정리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이에 적용을 시키는데 기출문제를 풀 때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보면 어떤 유형을 갖고 어떤 개념을 갖고 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그걸 일단 판단하게 하고 그거는 그럼 어떤 개념에서 온 건지 이렇게 거꾸로 역순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강남과 기출문 모음집만 해도 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을 건데 그 문제들이 아이들이 느끼기엔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 다르게 느껴지면 이제 수업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사실은 이 어떤 유형에서 왔고 어떤 개념을 썼는지를 타고 올라가면 하나의 개념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또 유형 정리를 또 크게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문제를 딱 보자마자 그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고 어떤 문제풀이를 하는 이 문제풀이를 하는데 어떤 개념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훈련을 계속 연습을 함으로써 시험장에서 또 정확하고 빠른 풀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6월 모의고사에서 학교마다 지금 4개 학교가 다 비슷하게 6월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항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시와 모의고사 킬러 문항을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리면서 아이들 걸수로 정확하게 만들고요. 모의고사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변형돼서 나오지만 아이들이 제대로 풀었다면 그 변형이 또 대응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계속 문제 연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은 계속해서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아니면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공부가 좀 어렵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공부가 어려운지도 저는 아이들하고 계속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들으면서 해결책도 좀 나눠주고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 수업을 좀 많이 한 경험이 많아요. 개인 수업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다른 학원에서 고3이나 재수생 클리닉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지 않아도 어디 부분을 어려워하고 어떤 문제들을 어려워하는지를 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의력의 차이가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을 들으면 좀 편하게 수업을 들을 거예요. 아이들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아이들이 헷갈려하거나 어려워하는 포인트를 잡아서 또 다시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아마 아이들이 수업을 들으면 가장 크게 느낄 것이라서 그런 부분이 또 저의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이라는 과목은 클리닉 수업이 중요하죠. 그래서 클리닉 수업 시간을 좀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정규 수업 시간은 3시간, 6시 반부터 10시까지 3시간 반이지만 그 전에 테스트 그리고 클리닉 수업까지 해서 아이들 한 학원에는 4시간 반 정도는 와 있다고 생각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좀 많이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규 수업 시간 안에서도 최대한 아이들이 좀 개별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첫 중간고사 잘 볼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요. 네, 한번 학원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